이게 웃긴 게 직장인처럼 네. 정장 입고 원래 네. 정장 안 입고 다니거든요. 그날을 위해서. 네, 그날을 위해서 정장을 입고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만나서 제대로 모양새는 네네. 갖추고 가셨네요. 저도 배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음. 근데 이 찰나에 배당을 어떻게 받는지 공부를 한번 해보면서 네네네. 같이 이 사람 배당금을 받아줘야겠다 음. 하면서 같이 갔죠. 네네. 그래서 가가지고 법원에서 이제 배당금을 받아주고 네. 대신 이제 배당금을 그날 주는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네. 네. 이 경매를 하면서 책을 좀 진짜 많이 읽었어요. 책을 경매책이랑 자기계발서를 한 20권씩 읽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왔던 이제 명도 사례를 조금 접목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네. 일단은 제가 낙찰자가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만났을 때. 그냥 제 3자의 삼자. 이미지로 네, 잘하셨네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사장님이 따로 계시고 밑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신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이 보자마자 조금 적대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낙찰자가 아니고 직원이다라고 하니까 조금 이제 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시네. 그럼 나는 이제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이 집이 어떻게 되고 이제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잘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최대한으로 설명을 잘 드리고 배당금도 조금 부족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렵게 말을 좀 네네, 꺼내셨겠어요. 어렵게 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도 좀 콩닥콩닥 했을 네네. 건데. 그래도 그분이 좀 좋으신 분이었던 게 뭐 못 받는 돈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를 안 하시면서 다행이네. 그날은 이제 거기 선까지 얘기를 하고 네네. 추후에 이제 다시 연락을 하겠다 해가지고 헤어졌는데 네네.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 세입자 남편분께서 네네. 그러면 언제 낙찰받은 사장님이 네. 가상의 사장님이죠? 책에서 읽었던 그렇죠. 것처럼 그 사장님께서 언제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지 원하는 이사 날짜가 언제냐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어차피 이분들 배당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배당 날짜 D가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잡히니까 1월 초쯤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1월 그러면 초 선생님 네. 그 만난 시점에서 한 달 뒤쯤까지 이사 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그래서 한 달 뒤에 네. 이사를 가주셨으면 좋겠다. 사장님도 한 달 정도 시간을 그냥 드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분께서 네. 이 추운 겨울에 이사를 어떻게 가냐. 그리고 지금 당장 이사비도 없다. 이사비도 없어서 네네. 우리 지금 1월 달에 가기에는 안 될 것 같다. 힘들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제가 이제 바로 받아치진 않았어요. 또 이제 또 진짜 잘하셨네. 책에서 읽었던 내용처럼 일단은 알겠다. 그러면은 제가 사장님께 전해드리겠다. 그래서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자. 그렇게 하고 연락을 끊고 네네. 그 다음날 제가 연락을 드렸죠. 다음날 사장님이랑 얘기를 잘 해봤는데 그 네, 회의를 한 그쵸. 척을 하고 사실 선생님 혼자 고민을 엄청 했던 네, 거죠. 그렇죠. 그쵸? 그랬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겨울 끝날 때까지 시간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근데 시간을 드리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네네. 이분이 배당을 먼저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제 명도 확인서를 먼저 이제 받아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렇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명도 확인서를 그냥 그러니까. 줬는데 이사를 안 나가면 이거 진짜 어떡하지? 그러니까. 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순서를 한번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네.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지 세입자는 배당금, 못 받았던 보증금을 수령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우리는 사실 낙찰을 받고 낙찰자 입장에선 그 명도 확인서를 무기를 갖고 협상을 하는 건데 네. 이거를 먼저 주고 세입자가 수령을 한 다음에 이사를 혹시라도 가지 않으면 내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네. 때문에 선생님이 고민을 좀 하셨겠어요.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다시 이제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걸 명도 확인서를 네네. 줘야지만 원래 배당을 받고 이사를 나가실 수 있다. 근데 지금 이사 갈 돈이 없고 보증금이 없어서 집을 못 구한다고 하시니까 배당을 그럼 그날 받기는 해드리겠다. 그래서 그럼 우리 법원에서 만나자. 그래서 세입자를 네. 그 남편분을 안산법원에서 1대1로 만나서 그러니까 이분이 배당도 어떻게 받으시는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웃긴 게 직장인처럼 네. 정장 입고 원래 네. 정장 안 입고 다니거든요.
그날을 위해서 네, 그날을 위해서 정장을 입고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만나서 제대로 모양새는 네네. 갖추고 가셨네요. 저도 배당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음. 근데 이 찰나에 배당을 어떻게 받는지 공부를 한번 해보면서 네네네. 같이 이 사람 배당금을 받아줘야겠다 음. 하면서 같이 갔죠. 네네. 가가지고 법원에서 이제 배당금을 받아주고 네. 대신 이제 배당금을 그날 주는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네. 일단은 계약서를 이사 간다는 계약서를 보내주고 나한테 네네. 그 다음에 추후에 네네. 이사 날짜 잡아서 이사심 센터를 잡게 되면 네네. 그 계약서를 찍어서 꼭 카톡에 보내줘야 된다. 근데 이분이 그거를 저도 좀 이제 사람을 믿어줌으로써 네네. 했던 건데 네네. 되게 고마워했어요. 같이 배당까지 받으러 와서 자기 할 줄 그렇죠. 모르는데 그렇죠. 제가 같이 이렇게 해주면서 돈을 배당을 받으니까 나중에는 저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하길래 아, 이 사람이 손해보고 나가는데도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데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네. 그 전에 이제 월세를 두 달치를 한번 그냥 말을 했어요. 월세를 그럼 두 달치를 살고 네. 월세를 내고 2월 말에 이사를 가시라.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배당을 같이 받아주시니까 호의적으로 그러면은 한 달치 30씩 해서 60만 원을 드리겠다. 그래서 배당금을 수령하자마자 네네. 저한테 계좌 이체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이사 갈 사람이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네요.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좀 네, 믿음이 갔나 봐요. 믿음이 선생님도. 좀 갔죠. 음. 그러면서 이제 네. 명도를 오늘 하게 된 거죠. 또 약속을 잘 지키고 나가셨어요, 오늘 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1월에 초에 낙찰을 받으셨는데 지금 3월 초니까 시간은 한 4달 정도 걸린 거 보고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구나라고 저도 오면서 생각을 네. 했는데 그 사연이 또 있었던 네, 거네요. 사연이 선생님도 있었어요. 무작정 기다려 드렸던 게 네, 아니고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이 세입자분의 좀 상황을 좀 배려해드렸더니 또 월세까지 네, 두 달치 월세를 60을. 그래서 이자 비용을 세이브했죠. 제가 그러니까. 기다리면. 사실 선생님이 좀 드리면서 나가달라고 어쩌면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네. 오히려 선생님이 돈을 받으면서 네. 그래서 제가 되게 마음 신기했던 편하게 게 좀 기다릴 수 있었네. 네, 맞아요. 이렇게 세입자한테 배당을 받으러 가면서 이렇게 해주니까 이 사람도 나한테 호의적으로 나오는구나. 왜냐면 제가 나 몰라라 했었으면 이 사람 아마 배당도 어떻게 받을지 몰라가지고 배당 날에 가지도 않고 그러면 이사가 더 지연됐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선생님에 대해서 괜히 더 반감만 커졌을 그렇죠.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드네요. 네. 근데 선생님이 이 세입자분 배려를 많이 했다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 4달 동안 기다리면서 시간을 이 세입자분이 이사를 간다는 게 4달 후가 정확히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기다린다면 그렇게 막 긴 시간이 아닐 거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건데 네. 이 사람은 어쨌든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는 저는 마음이 되게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드렸더니 네. 일이 해결이 엄청 수월하게 잘 됐네요, 네. 선생님. 그것도 그렇고 이게 그런 책이나 영상 같은 데서 보면 어쩌면 이 명도 과정에서 네. 좀 법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네. 사실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게 어쨌든 사람끼리의 일인 건데 그거를 무조건 법의 잣대를 앞세워서 한다는 게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건 불편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신 이때까지 안 나가면 난 무조건 강제집행할 거다라고 사실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기계도 아니고 커리큘럼에 맞춰서 딱딱딱 진행하는 거는 진행은 할 수 있어도 하면서 마음이 저는 계속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맞게 그리고 선생님 나 자신에 맞게 잘 풀어낸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너무 훌륭하게 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